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사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하시겠지만 그 인생 후반전을 정말 그 사진 작가, 뭐 유튜브 작가 또는 스필지 그래서 KBS 아침마당에서 나오시고 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하셨는데 인생 후반전을 정말 몸도 변경하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 본받을 만한 그런 몸도 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본인이 소개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끌어 가실 건데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기만 소개를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히려 오늘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 뵙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해오면서도 굉장히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차 있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다시 박수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진 얘기를 저는 한 10몇 년을 연구하고 공부한 건데 이걸 한 시간 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만 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순간의 기록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변용도. 그래서 사실상 어릴 때는 이 이름이 싫었어요. 주변에 나가면 그냥 학생 때는 놀림감이 됐어요. 변사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 아버지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름을 지으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용도니까 용도가 있으라는 말이죠. 용도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용도가 있어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요즘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나 뭐 사진 강의를 비롯해서 모든 강의의 제 콘텐츠는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여기 선생님들 바로 용도 변경 하시는데 최근에 나도 정치적인 용도 변경 얘기가 좀 나와서 씁쓸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자체를 활용을 해서 제 인생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작가이지만은 사진 작가를 하지 않고 세계에서 하나뿐인 과일 포토스크린저널 사진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에 용도 변경 TV를 운영해서 유튜브에 파트너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은 제 얘기는 가능한 줄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침마당에 나오는 영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되니까 사진에 관한 것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뭐 1시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순간의 기록이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아름다운 순간이라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 그 아름다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접근해 가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의 핵심 촬영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행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장비로 할 것인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가 오늘 이야기의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게 누구 같으세요? 변사또죠? 바로 저입니다. 저도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기도 합니다. 이 늦게 시작했어요. 춘향전에 변사또로 나갑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렸어요.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네. 이 아이년아, 내가 너의 엉덩장을 언제 한 번이라도 만져봤다던 말이냐? 너는 네가 저청에서 수청을 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신사야 신사 젠틀맨이라고. 이게 서울시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이런 사진으로 남겨있지 않고 그냥 얘기로 풀어가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KBS 아침마당 2013년 나오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순간은 과연 선생님은 어떤 게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보세요? 삶이야.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아름다운 순간이라. 수업 끝나고 상대방 수강생들의 변화점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럼 다 아름다운 순간이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을 정말 값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잘 보이시죠?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래쪽에 요거. 여기에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그래, 금은보다 값진 게 뭐죠? 존경받는 일.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분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직접 존경하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링컨이요. 링컨. 다른 데 가서 물으면 우리 엄마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바로 이분이에요. 그럼 왜 이분이 존경받을까요? 왜 존경받아요? 봉사. 나는. 봉사하는 나는 그렇죠. 바로 관심. 이렇게 이쁘던 젊은 테레사가 이렇게 얼굴이 다 튀어나질 정도로까지 뭐 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이 헌신이 뭐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죠. 그렇다 그러면은 헌신이라는 건 저는 요즘에 이 말을 생각해봐서 아니 말이 다른 거 없잖아요. 이 바로 헌신이 그 앞에 나오는 헌신하고 똑같잖아요. 내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닳도록 꾸어매 가면서까지 쓰는 지금 바로 헌신이잖아요. 신발. 아니 그 헌신이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참 말이라는 건 똑같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죠? 대단한 일을 하실 거예요. 뭐예요? 마음껏 달서. 마음껏 달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이분들 하신 거죠? 예.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걸 마음껏 달성하는 게 바로 상담사 여러분들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에서? 바로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 환경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헌신적인 봉사 노력을 해서 이뤄낸 거다. 이것은 결과는 뭐죠? 이 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이 하나다. 그렇다 그러면은 테레사 수녀가 존경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사회 공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전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가 좀 들어오세요. 이게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코로나 속에서도 마음껏이라는 걸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금은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 값지고 아름다운 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뭘 해야 돼요? 기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강의 제목을 정해주신 게 아주 잘한 제목이다 생각합니다. 이것만 맞춰서 만든다고 애를 좀 썼죠. 이런 데 박수 치는 거란 말이죠. 아니, 박수 안 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록한 사진들을 한번 쭉 봐봤어요. 이런 기록들 제가 좀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자기 얼굴 있으세요? 있어요. 그 영광의 기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죠. 자, 저는 아까 저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다 하면 바로 오시자마자 느꼈어. 맞지? 아니. 아니에요? 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비슷하잖아요. 그러시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예, 이런 모습들도 참 중요한 일로 남아있는 거다.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저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저런 모습의 사진을 전달해주는, 공유해주는 느낌이 더 팍팍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기록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기록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생님 어때? 기록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기록하는 건 우리가 어떤 행사라거니 기록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회의로. 예, 그렇죠. 글로 쓰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진이에요. 녹음. 아유, 녹음. 예, 맞아요. 사진 동영상. 아주 다 아시니까 지금 강의 접을랍니다. 내부 인사지. 바로 우리는 기록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글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사진도 또 영상도 할 수 있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즉각적인 감동, 감정이나 이런 게 타오르는 거는 뭐예요? 바로 순간적으로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한참 읽어야 되고, 읽다 보면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진은 보는 순간에 다 알아버려. 그래서 사진이 중요하다 이 생각. 그래서 사진은 뭐죠? 하나의 사진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순간순간에 기록물로서 내 인생의 하나의 뭐죠? 단면을, 역사적 단면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나만 이용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여준 그런 것들죠. 이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사진 한 장이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이래서 사진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사진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진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죠. 작품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뭐가 되죠? 오늘처럼 사진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사진이에요. 얼마나 이 사진 가격에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10억! 또 김매장 이거는 세계적인 사진작가 피터 릭이라는 호주 작가인데 요즘은 미국에 살아요. 그분이 촬영한 것인데 어디서 촬영했냐면은 미국의 애리조나주 앤틀로프 캐니언 동굴 아시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시죠?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면 이상한 모습으로 많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그걸 찍은 이것이 뭐처럼 보여요? 바로 팬텀 유령처럼 보이는 이걸 찍어서 이것이 10억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가격을 갖고 팔렸어요. 650만 불. 최근에 아침에 제가 계산을 다시 쓴 거예요. 1370원을 놓고 이걸 계산하니까 89억 원이 어느 순간에 단순하게 찍었지만 그것이 정말 앞으로 돈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좋은 사진이라는 것은 꼭 화질이 좋은 사진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사진이 좋은 사진은 화질이 좋은 것, 그러니까 카메라가 좋은 것 이런 걸 가지고 따졌어요. 그러나 요즘은 사진은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담할 때 그 어르신하고 해서 정말 기쁘게 행복한 모습으로 탁 뛰는 그 순간을 찍었다면 그는 더 좋은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내가 가졌는데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것을 뭘 많이 합니까? 카톡으로 많이 하시죠? 이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이 공유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좋은가를 지금부터 잘 아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카톡 열어봅니다. 카톡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내는 거니까 자기 카톡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카톡을 열어보십시오.
카톡을 열어서 자기 카톡을 열어보십시오. 요거는 많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카톡 열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제 카톡을 열었어요. 그러면 카톡을 열면 사진을 보낼 때는 아래쪽에 플러스를 누르죠. 네. 글자를 쓰려면 여기다 커서를 대면 되고 이걸 톡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앨범이 열리죠? 네. 그럼 앨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노랗게 됐죠, 하나가? 이렇게 노랗게 되고 나면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세 강점이 있어요. 우측 아래 그걸 톡 쳐보세요. 하셨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도 한번 해보시고. 하셨어요? 나왔죠?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걸 하지 않고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은 안경 선생님께 보내면은 안경 선생님 여러분의 사진을 받아서 인화를 못해요. 왜? 카톡을 통해서 사진 사이즈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자, 이게 떴어요. 그러면은 화질이라고 있죠? 제일 위에가 사진, 그 밑에가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사진 중에 어디에 체크되어 있나요? 일반 화질로 대본되어 있어요. 일반 화질로 보내면은 상대방이 받아서 잡지에 실을 수 없어요. 인화도 안 돼요. 작게 돼서. 그래서 이거는 원본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하셨나요? 한번 체크해 두면 계속해서 원본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원본을 자그맣게 찍으면 그거 자그맣게 찍으면 마찬가지죠. 크게 찍었을 때 동영상은 원본이 없어요. 요거는 용량이 커서 원본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거라 그냥 일반 화질로 둬도 됩니다. 요거는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요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기 전송을 누르면은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가는 겁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화질은 일반 화질이나 고화질이나 다양이 없나요? 아닙니다. 일반 화질은 안 좋습니다. 줄어들어 버려요. 용량이 줄어들어서. 자기의 일반 화질을 동영상은 요거는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 일반 화질로 놔두세요. 고화질로 하시면 되는데 고화질로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받는 상대방의 용량이 커지죠. 그러면 스마트폰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 영상 자체 다른데 주의하게 쓴다 그러면은 고화질로 해서 보내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저기 이제 전송을 보내면은 고화질로 가는 겁니다. 그럼 사진은 일반 화질이랑 원본이랑 용량의 차이가 없는 건가요? 용량은 커요. 원본이 크죠? 내가 1300만 화소로 촬영했으면 1300만 화소로 가니까 그게 앞으로 9메가, 4메가 되면 용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폰들은 어떻습니까? 용량이 좀 크죠? 예, 그래서 또 요즘은 그 카톡에 오는 걸 삭제를 잘 하시죠? 예, 그 되니까 이걸 보내시고 아니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냥 일반 화질로 보내고 특별히 원본이 필요할 때는 이 원본으로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는 색다른 우리 사진은 뭐 우리 서로 간에 뭐 상담하는 고객님들하고 찍는 이것만 찍느냐? 아니죠? 여러 가지를 찍을 수 있어요. 풍경도 찍고 또 나 자신도 찍고 셀카라 그러죠. 그런데 색다른 이런 사진도 찍으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커피 드셨어요? 커피 드셨어요? 혹시 커피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커피 이름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죠? 아니 누가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 사람 있을까요? 아니 해볼 수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보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커피와 벨루를 10초간에 옵니다. 커피가 맛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게 메뉴가 에스프레소 가루하고 독한 놈이 아니라 독한 놈 가루하고 에스프레소 맞나요? 커피
이런 걸 보았을 때, 와, 재밌네? 바로 찍는 거 아니야? 그럼 친구한테 보내줘. 혹시 오늘 나중에 어디 커피숍에 가셔서 주문을 하실 때 신고놈 줘 이러세요. 그래서 그 커피숍이 아메리카노를 갖다 주면 그 커피숍은 잘 될 거라면, 왜냐면 커피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 부분을 바로 눈치채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렇게 에스프레소 독한 놈, 아메리카노 싱거운 놈, 카페라떼 고소한 놈, 마키아토 달달한 놈, 카페 모카 복잡한 놈, 카푸치노 부드러운 놈.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게 좋다. 사진에도 마찬가지. 무엇을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가면서 요리도 보고 저리도 보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게. 이것도 많이 찍으셔서 활용하세요. 이래서 이런 걸 촬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찍으시겠다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비켜놨어요. 예, 많이 찍으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보면 결국 사회공헌 활동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사진의 중요성은 이라한테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장비를 찍으실까요? 좀 서두가 길었지만 서두 속에 사진의 얘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어떤 장비를 찍을까요? 그냥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자, 보세요. 침팬지도 사진 찍잖아요. 이거는 정말 오래된 사진, 신문에 나왔던 거. 이놈이 찍어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미녀들하고 찍어!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 안 하면은 오케이한 그런 시대다. 뭐예요? 셔터만 누르면 되잖아. 근데 요즘은 셔터 안 눌러도 돼. 맞죠? 그런 걸 꼭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하나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상담사고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찍어줄 사람도 없어. 셀카봉도 안 가져갔어. 삼각대도 안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선생님 나 우리 집 봐요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럼 다 찍지 못해 전체를. 그죠? 이때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걸 바로 용도 변경의 얘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뭐죠? 빨래질 때 용도 변경. 자,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런 걸 이제 빨래집게라는 여성분들은 집에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제가 개발한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상담하시다가 요만큼 위나 여기 올려놓고, 자, 카메라 한번 촬영해볼까요? 자, 카메라를 촬영해볼게요. 자, 올려서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타이머라는 거 혹시 아시죠? 네. 나중에 얘기 드릴 거예요. 5초로 해놓을게요. 5초. 5초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셀카로 놓고, 셀카로 5초로 놓고, 5초. 자, 세트는 타이머는 누른 후에 5초에 찍히고 10초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전시를 찍지 못하잖아요. 이거 혼자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어때요? 셀카를 넣고, 셀카, 셀카. 됐죠? 그러면 셔터를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됐잖아요. 그럼 이만큼 와요. 선생님 보세요 하더니 아니면 내가 혼자 찍을 때 찰칵 이러면 찍히는 거예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찍기가 혹시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화면에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렌즈만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렌즈만 가리지 않으면 돼요. 자, 오늘 아까 제가 다른 분으로 봐 죄송하니까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싼 건데. 네,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요. 이거는 어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있는 것도 하시도 되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뭐죠? 컵이죠? 그냥 커피 마시다가 물 마시다 보면 컵집에 컵 뭐 그냥 많잖아요.
특히 요즘은 작은 컵보다는 큰 컵도 이게 컵이수에 마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쓰시면 돼. 자, 바로 저기 느끼시죠? 자,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양쪽에. 그리고 살점 이렇게 접어요. 팍 접어버리지 말고. 이러면 이 힘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아, 빌글 융구병력을 하려고. 자, 어떠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저하고. 제가 카메라를 두 개 가지고 다닙니다. 네, 저게 뒤에 영상을 하나 찍는 게 있고, 요거는 전에 건데 이걸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저게 안 쓰던 거 있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자, 5초로 해놨어요. 제가 예, 좀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 다 찍겠습니다. 자, 5초예요. 자, 돌아가요. 그럼 어디 왔어요? 자, 헤이 해보세요. 즐기세요. 이러면 댁에 가셔서 혼자 놀기도 참 좋아요. 아니, 난 이거 말 거예요? 아, 이거를 놓고 혼자서 앞에서 짝대기도 하고, 옆에 야산에 가서도 하셔도 돼요. 꼭 삼각대 셀카봉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걸 이용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많이 좋아요. 이거는 종이컵의 용도입니다. 이게 가끔가다가 쓰고 나면 필요하시면 이거 쓰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칼로 살 자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활용하면 재미가 있어요. 사진이 그냥 맨날 들고 이렇게만 뭐 젊은 애들 이렇게 해서 찍죠. 셀카로. 이게 이제 얼짱 각도거든요. 45도예요. 그러면 렌즈가 여기 있어서 이마가 가깝고 턱은 멀으니까 원근법에 의해서 턱이 대로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사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기록이 중요하니까 2020년 9월 7일 현재 내 정수리 한번 기록해 봅시다. 자, 카메라 열어보세요. 이거는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찍어 보십시오. 카메라를 여시면 카메라 상단에 이런 모습이 있죠? 시계 같은. 이걸 터치를 하면은 2초, 5, 10 이렇게 열려요. 이게 타이머예요. 다 있죠? 없어요. 없어요? 네. 아이폰이신가요? 네. 네, 그건 조금 이따 하시거든요. 이걸 일단 설명드렸어요. 네, 5초 하면 5초. 셔터 누른 후에 5초 후에 찍히는 거예요. 10초는 좀 기니까 5초 해보세요. 5초를 눌러보세요. 셀카로 돌리셔야 돼요. 셀카 아시죠? 네. 셀카 돌리시고 누르시고 여기 정서 5초 아니야, 안 됐어요. 제로에 여기 5초 눌러요. 그러면 자, 5초 동안은 머리로 가져갑니다. 자, 오늘 내 정소리는 이만큼 머리가 안 빠졌네요. 이렇게 하는 거. 다 찍으시죠? 네,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다른 사진 아까 여기 상담하실 때 요 놓고 찍을 때 일 하시면 돼요. 물론 셀카는 손바닥을 내야 되죠? 셀카에 손바닥을 내면은 찍혀요. 손바닥 감지라는 거예요. 쓰죠? 네, 요거는 타이머 하려는 거가 있으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아이폰. 네. 아이폰을 했는데 타이머 있을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시 몇 죄송합니다. 아이폰도 저도 연구를 해놨어요. 연구한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중학교에 가서 사진 강의를 반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아이들이 아이폰을 많이 가져 있어요. 네. 전세 때문에 오늘은 그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요걸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혹시 또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상담을 하고 할 때 이렇게 빨래 아까 때나 종이컵을 놓고서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자,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런 거 활용하세요.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사실상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잘 활용을 못해요. 자, 카메라 기능은 카메라에 가는 거는 제일 앞쪽에 카메라 켜시면 여기 이 설정이라고 있죠? 톱니바퀴 같은 거 요걸 누르면은 그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그걸 파랗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후레쉬 있죠? 후레쉬. 요거 천둥 치는 것처럼 된 거 이걸 눌러보세요. 누르면은 번개 같은 거 이거 천둥 치는 그게 후레쉬예요. 후레쉬 켜는 거예요. 예, 누르시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꺼진 거, 두 번째는 오토 자동 A자 있는 거. 찾았어요? 그래, 그 하시면 돼요. 다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 다른 거 얘기해요. 색깔이 그쪽으로 가면 그래서 어두울 때는 후레쉬를 켜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다음에 요 가로 세로 비율이 있어요. 사진에 비율이 있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뭐 9대 16, 4대 3 이런 게 있죠. 그걸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1대1 붙어 있습니다. 1대1, 4대3, 9대 16, 아니면 16대 9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사진이 어디에 쓰세요? 많이? PPT에. 거기도 쓰고 동영상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영상할 때는 영상 사이즈가 얼마예요? 유튜브에 16대 9예요. 그래 사진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혹시 동영상에 쓰고자 하면 9대 16으로 찍으시는 게 아주 좋아요. 9대 16이라도 이렇게 잡으면은 대부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핸드폰 쓰잖아요. 이렇게 잡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 그럼 어떻게 돼요? 9대 16이 아니라 9대 16이네. 세로 사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16, 9가 되는 거예요. 가로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예시에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걸 가능한 피하시고 이렇게 찍으시라. 그래야 쓰임새가 좋아요. 자, 이제 당겨서 찍는 거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키우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스마트폰마다 좀 다른데 가운데 두 그루 있는 거는 기본이에요. 한 그루 있는 것을 하면 툭 당겨져요. 그냥 요것만 쳐도 화면에 대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요것만 툭 쳐도 툭 당겨. 요거는 더 넓게.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통 나무 한 그루를 찍으면은 이까지 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나무 세 그루가 최근 폰만 있는 옛날 건 없어요. 세 개를 넣으면 다 찍혀버려요. 넓게. 그래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사진 찍는 방법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사진은 어떠세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게 일산 호수공원에서 한겨울에 얼음이 끙끙 걸려있는 남아있는 연밥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요걸 찍은 83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저한테 사진을 배웠던 분인데 찍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찍은 거예요. 딱 두 가지냐. 한겨울에 나이에도 상관없이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수상 큰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상을 받더라도 저분이 맨날 합니다. 만나면은 오늘 점심 안 사나? 맨날 이제 우스울합니다만 그런 게 단순하게 복잡한 걸 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찍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게. 그렇지 않으셔서 이걸 사진 찍을 때 나는 이걸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집중해 찍는 걸 그래서 이제 들으시면 좋다. 자, 아까 우리 당겨서 찍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 보면은 요 나무 이 그루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0.6, 1, 3, 10대. 아이폰은 5배밖에 안 되죠? 아이폰은 10배가 안 돼요. 아이폰은 10배가 안 돼요. 5배만 있어요. 최고게 5배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본이에요. 요 기본. 요걸 하면 넓어지는 거예요. 넓게 찍히는 거예요. 10배 돼요. 10배 돼요? 아, 또 바뀌었나 봐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요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셀카 전환 버튼은 너무 잘 아시니까, 요거는 카메라마다 좀 달라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요걸 하시면 되고요. 이게 렌즈. 요거는 광각, 우리 일반 카메라 광각, 그냥 일반 망원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100배까지 당깁니다. 100배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당기면은 요즘 그래도 밤이면은 새벽 1시에도 달을 찍고 내요. 그러면 달 모습이 그냥 월계수도 있고 그래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제 사진을 한번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선생님들이 촬영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누가 찍으신 건가요? 누구 최저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게 세로로 찍으신 거예요.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위에 요 모습은 옆으로는 이분도 여기 손만 나와 있어. 안 보여. 근데 위에는 안 나오는 사진이 나오죠.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이렇게 찍으니까 위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찍으면 요 부분만 살릴 수 있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아래쪽에 여기 그때 음식을 먹다 다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나오면 아주 흉해요. 이런 부분이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로로 찍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잘라봤어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로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사진도 그냥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찍은 사진을 동영상에 올리면은 화면은 요런데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옆에는 양쪽에 까맣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세로로 찍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찍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분이 빠져서 서운하겠죠, 이분이. 이렇게 찍으면 여기까지 더 찍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될 부분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 어떻죠? 이분 혹시 여기 안 계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앞에 가리니까 뒤로 딱 나와서 확 찍잖아요. 이게 바로 사진을 잘 찍는 솜씨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잘 찍히는 자세도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사진 카메라면 다들 이러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런 사진도 좀 대각선, 손도 이게 시니어 모델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아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다든지 좀 이런데 이 다리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 음이다든지 발까지도 좀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의자에 앉았을 때도 어때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로댕 뭐 어쩌나 좀 이게 그냥 너무 경직되는 모습이 아닌 지키는 모습도 이제는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 중에서 여기 있나? 이분은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일어나는데 이분은 이걸 안 하고 계시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이 가리니까 뒤로 해가지고 손에 막 손 다 잡잖아요. 보시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분은 어떠세요? 앞에 분이 머리가 앞쪽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래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선생님이 나를 볼 때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은 내가 보는 것만 위치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치를 찾으셔. 그런 것도 지키는 자세. 자, 이런 것, 이런 것들, 이런 아주 좋잖아요. 자세, 이런.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뒤에 코카콜라가 빨간 것이 뒤에 배경이 있어가지고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때도 옆으로 쭉 하거나 앞으로 열이 나오면 되죠. 그런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사진을 촬영하는 하는 분도 이쪽으로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또 뒤에 한번 더. 다른 거 없죠? 예.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고, 이 눈높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진을 찍다 보면 똑같은 스마트폰을 썼는데 어떤 데는 잘 나왔는데 어떤 데는 이상 뿌옇고 그래. 왜 그러겠어요?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잡을 때는 이제는 뭐 불편하시겠지만 한 손으로 잡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한 손.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쓰지 않고 돌리면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 옆으로. 청소도시 군인들 청소에 대학선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 요 손은 셔터만 살짝 누르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대체로 셔터를 어떻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은 터치감이 좋아서 살짝만 눌려도 다 찍혀요. 고중을 넣었는데도 카메라 찍힐 때 있잖아요. 그게 터치감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잡으시고 렌즈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카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카바가 있는 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이런 카바가 있는 분은 이 렌즈는 이쪽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셔터를 오른쪽으로 보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요를 찍을 때는 셔터 아래쪽이죠? 이거 바꾸는 거 봤어요? 없죠? 근데 대체 요를 찍으면 이런 경우는 요런 상태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으면 아주 단단해. 한 손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그럼 셔터 요거 누르면 됐잖아. 형자 이리 와 이거 좀 해줘. 이 손은 그렇게 쓰고 셔터로만 쓰시면 돼요. 자, 시간은 유소와 같이 흐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세수할 때 눈도 이렇게 닦으셨죠? 자, 연세 드시면 백내장 혹시 수술하는 분 계세요? 예, 있죠? 뭐가 끼어서 그래요, 눈에? 뭐가 끼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카메라는 사람 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에도 여기 렌즈에 우리가 카메라를 어디서 사용합니까? 고주머니 속에도 넣고 백에도 넣고 손으로도 만지고 또 그렇게 셀카는 들어갈 때 막 일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 뭐가 묻어요? 손때, 손기름이 묻고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아서 미세먼지가 여기 많이 묻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렌즈를 닦아주셔요. 그렇다고 설거지 하시다가 수세미로 닦지 마시고 뭐 안경 닦는 이쪽 볼로 한쪽 방향으로 살며시 닦아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것이 렌즈를 밝게 해주셔야 돼요. 렌즈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셔터 뭐 이렇게 우리말에 몸은 천냥이가 눈은 900냥이 그랬으니까 렌즈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명한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을 함께 해보십시오. 반대로 용어는 이렇게 찍을 때는 이 후면 카메라를 해요. 우리가 보통 전면 카메라를 하면 이렇게 내 앞이니까 이 전면으로 보일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전면, 이거는 후면입니다. 셀카가 전면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를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마음대로 찍으셔도 돼요. 가능한 다른로 찍는 게 좋다고 그랬죠? 뒤에 서셔도 돼요. 뒷분들은 서셔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때 뭘 찍을 거예요? 저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얼굴에 이렇게
한 2초 정도를 꼭 누르세요. 2초 정도를 꼭 누르면 원이 생겨요. 네. 원이 생기죠? 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바가 생겨요. 그걸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더 밝아지고 어두워져요. 그래 적당할 때 놓으시고 셔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조금 전에 2초 정도 눌렀던 내 얼굴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하늘 천장을 향해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이 불빛하고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얀 부분 불빛에 탁 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이 어떤가 보세요. 바뀝니다. 더 어두워지죠? 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전등이 아니고 다른 어두운 부분에 2초 정도를 터치해보세요. 2초 정도. 그럼 어때요? 화내져요. 아니, 바뀌어요. 그 어두운 부분이 살아나면서 밝은 부분은 더 밝아져요. 2초 정도를 눌러주세요. 자, 공연장에서 예, 됐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앞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아침에 태양이 막 뜨는 걸 찍는다고 했을 때 그때는 태양 있는 데를 꾹 누르세요. 그러고 나서 밑에 움직이는 거 있죠? 전등 같은 걸 좌우로 움직여 좀 어둡게 찍으면 빛이 더 고와요. 더 붉어요. 석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극 무대나 무대에 갔을 때 여기 앞에 제가 이렇게 무대가 다 불 꺼지잖아요. 그냥 저 뒤에서 찍으면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때 바로 무대 쪽을 향해서 이 조정판 누르고 있다가 하면 그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에 초점 맞추는 방법이고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셔터만 누르지 마시고 무조건 셔터만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제일 밝은 쪽을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렌즈는 제일 가까운 쪽에 제일 먼저 맞춰버려요. 근데 이놈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녀석보다는 인형을 찍고 싶어. 더 선명하게. 그러면 이놈 쪽에 누르는 거예요. 옆집에서 아이가 우리 집 손주와 같이 놀러 우리 집에 왔어. 근데 손주 아이가 우리 손주 아이는 저 뒤에 있고 옆집 아이가 앞에 있어. 여기서 찍을 때 우리 손주를 더 선명하게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손주 얼굴에 이렇게 찍으시면은 그 초점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활용도 많습니다. 그래,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러 갔는데 미운 친구 있어. 미운 친구는 노래하고 이쁜 친구한테 꼭 눌러서 예. 이제 이거 잘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자, 이런 게 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 혹시 바닷가에 찍어본 적이 있나요? 뭐 꽃갈 손가락에 대고 간내가 팍 빠지면 순식간에 보이잖아요. 이거 잘 못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못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바로 그걸 많이. 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보세요. 이번에는 자, 그냥 볼륨 버튼 저를 한번 찍어보세요. 저를 행해서 볼륨 버튼을 눌러보세요. 옆에 음량 버튼 있죠? 음량 버튼 눌러보세요. 꼭 눌러보세요. 사진 찍혀요. 네. 찍히죠? 네. 그걸 바로 미리 하셔서 음량 버튼도 셔터와 똑같아요. 그냥 꼭 셔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같은 갈매기에 꽃갈 카메라로 담그는 순간 찍으면 어떻게 순식간 다 찍으면 되겠죠? 바로 볼륨 버튼 누르고 있으면 팍 찍혀요. 엄청 빠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 한번 찍어보세요.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찍히죠? 빠르요. 이게 바로 찍히는 거예요. 엄청 빠릅니다. 그러면 막 움직이는 순간에 딱 그 순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물론 그거는 잘 못하시는 지금 보는 셔터 버튼을 살며시 누르면 아래로 누르면 숫자가 나오면 그러면 멈추고 있으면 그것도 찍혀요. 한번 해보세요. 아래 볼륨 살며시 누르면서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또 연사가 돼요. 손에, 예, 바로 그렇게. 요 셔터를 눌러주세요. 카메라. 아, 찍히잖아. 아, 얘는 다른 걸로 한번 눌러. 아니, 아래쪽 버튼을 발 내리면 숫자가 나오면 멈추면은 다다닥 찍혀요. 연산은 볼륨 버튼 하시면 돼요. 그거는 혹시 볼륨 버튼이 안 찍히시는 분들은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사용 설명서에 그걸 바꾸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리 드리면 좋은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물려주시면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막 움직이는데 처음 이거 하나 누르고 못 잡잖아요. 그죠? 또 손자들 누구 왔을 때 막 뛰어노는데 그때 연사 다 찍어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진 찍었고 이제는 증명사진 구도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 아버지입니다. 청학동이 제 고향입니다. 지리산 청학동 촌놈이에요. 모타모리 사진은 보통 이렇게 찍잖아요. 내가 찍고자 하는 걸 제일 가운데도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고, 그죠? 근데 이것에 좀 벗어나자. 어떻게?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아래 위로 세 등분, 좌우로 세 등분 하면 이런 선이 생기죠? 요 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이게 이 정자나무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주제, 부제. 그러면 요 선상에 놓고 요 선상에 놓고.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찍을 때 어디를 찍겠어요? 저를 요 선상에 두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 선상에 두고 요 앞쪽은 여백을 두는 거예요. 장미꽃이 요즘 많이 피어 있는데 아직 꽃이 반발에 이렇게 피어 있어요. 예쁘게. 저보다 예쁘죠? 딱 피어 있어요. 어느 방향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보고 있으면 이쪽 방향 보는 쪽에 여백을 두셔야 된다. 꼭 3등분 딱 놓을 수는 없어요. 정중앙에 딱 배치하는 걸 피하자. 이게 좋은 사진을 찍는 중요합니다. 자, 이 수평선 만들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면 요 선이 있어요. 수직 수평함에서는 카메라 여기 가려 계세요. 요걸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행사장이나 여행을 갔을 때 어때요? 한 컷에 좀 넓게 찍고 싶죠? 네. 그런 데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아까 스마트폰 제일 위에 보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4:3 있죠? 그러면 1:1은 가로 세로 비율이 정사각형이죠. 그 스마트폰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폭은 똑같죠? 4:3은 뭐예요? 이게 옆으로 좀 1:1보다도 좀 넓어지는 거예요. 16:9는 더 넓어지는 거죠. 풀이라고 했죠, 풀. 요거는 최근 거는 21:9로 표현돼요. 최근 스마트폰은. 요거는 뭐예요? 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가 다 사진의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넓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넓은 걸 찍고 싶다. 파노라마라는 거예요. 파노라마. 파노라마는 화면 아래쪽에는 더보기 기능에 들어가면 대부분 있어요.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따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하시면 돼요. 파노라마는 360도를 찍을 수 있어요. 한 바퀴를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돌아가요. 계속 찍히는 거예요. 동영상 찍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365도가 가면 제가 자동으로 끝나요. 그 전에 끝나려면 버튼 누르면 파노라마를 찍어보니까 예. 이 높이가 아주 좋게 이렇게 나와. 그거는 이제 깊기 때문이고 실제 폭은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넣으려니까 이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알려드릴게요. 자, 파노라마에 대해서 좀 있죠 시간. 자, 이렇게 해서 셔터를 누르고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카메라. 네, 파노라마는 전체 움직이고 마지막 때 누르시면 돼요. 필요한데. 그리고 여행할 때 그렇게만 찍으시는데 앞으로는 크게 폭포 같은 거. 그는 어디로 찍고 가요? 그럴 때 의미 없잖아요. 그때는 파노라마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립니다. 위로. 이건 안 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는 마찬가지로 누르고 위로 올리면 넓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들 안 해요. 어디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올리면 재밌는 사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넓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뒤로 갔네요. 자, 이렇게 이게 제주도 마라도에서 제 아들 녀석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한 장 밖에 파노라마 찍으시면 돼요. 자, 이제 아까 요거는 설명을 드려서 일반 해상도가 제일 선명한 사진을 더 찍으려면 4대3이 제일 좋아요. 해상도라는 게 제일 높아요. 그러나 동영상 요거는 16대 9니까 이걸로 촬영하시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어디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드렸어요. 4대3으로 설정해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3대4가 되는 거예요. 9대16으로 설정해도 이렇게 찍으면 9대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이렇게 찍으면 가운데 요런데 요런 화면에 요렇게 나오는 게 그런 이유다 말씀드렸죠? 자, 동영상은 이제 요 풀의 집이라 찍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재밌는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제 마무리 다 되네요. 아직 나왔죠? 예. 어떤 사진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전철인데 임산부 자리에 건장한 남자가 둘이 똑같이 이 자리를 다 비웠는데 둘이 앉아서 똑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제가 찍은 이게 초상권 문제 때문에 저 위에 다 가리고 가끔 씁니다. 이게 신의 조선에 뭐 크게 글도하고 한 거예요. 이런 걸 찍기 위해서는 늘 준비돼야 해요. 음식 먹다가 찍으시고 이쁜 꽃보면 찍으시고 이렇게 저같이 이 사람 몸도 찍으시고 늘 준비돼 있잖아요. 돼 있잖아요. 꺼내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스마트폰은 참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노인이세요? 네. 아니요. 아니죠? 네. 지공고사 이게 좋은 말이에요?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요즘 이런 말도 많아요. 연금만 충전돼야 연금충 들어봤어요? 모서라치. 뭐가 늙은 게 개서라치라고 이 말입니다. 또 뜰딱총 풀이 딱딱해야 된다고. 매미처럼 매미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꼰대를 100번 가까이 돌려놨는데 이게 이제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는 뭐로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아는 훌륭한 경험과 지혜를 많이 가진 훌륭한 분들이 노인으로 살자 이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더욱더 값진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땀 났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은 많으신데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좀 결제를 시켰습니다. 우리 저 변운도 우리 작가님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